안녕하십니까. 2024년도도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수험생, 학부모, 입시지도 선생님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2025 대입 특성화고등학교 특별전형 분석 및 전략에 대해 설명드릴 단국대학교 부속 소프트웨어고등학교 교사 이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대입 특성화고 특별전형 주요 사항에 대한 안내, 직업탐구 영역 분석 및 전략, 2024 대입 특성화고 특별전형 합격자 성적 분석, 기타, 지원 전략 및 지도 방안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25 대입 특성화고 특별전형 주요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크게 모집과 수능 성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모집은 2025 대입 일정, 2024 대입 대비 모집 단위 폐지, 지원 자격,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 반영, 모집 단위 통합선발 대학에 대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성적은 대학별 점수 활용 지표, 2024 대입 대비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변경 대학, 영역별 가산점 부여 대학, 국어 수학 탐구 선택 과목 필수 반영 지정 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 대학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25 대입 정시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입니다. 합격자 발표는 2025년 2월 7일까지고요. 정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일은 2025년 2월 19일까지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2024 대입 대비 모집 단위 폐지, 모집군 추가, 모집 시기 이동 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는 2024 대입 때 간화군에서 선발하였으나 2025 대입에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주대학교는 2024 대입에서 다군에서 선발했지만 2025 대입부터는 나군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나군에서는 특성화고 특별전형에서 유일하게 자유전공학부 자연계열에서 1명 선발을 함을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공학대학교에서는 정시에서 모집했던 게 수시로 모집되었습니다. 올해 정시에 모집하지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기준학과 동일 계열 확인입니다. 특성화고 특별전형이라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대학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서강대학교의 기준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기준학과 이수자와 관련 전문교과 30단위 이수자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대학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몇 개 대학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맨 밑에 보시면 상급학교 조기 진학 허가자는 졸업 예정자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지원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학한 경우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준학과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해야 지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는 2개 이상의 특성화고교에 재학했던 학생이 있으면 계열은 최종학교의 계열을 적용한다. 이런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념해야 될 대학이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전학년 이수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계속해서 특성고등학교에 재학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특히 3월 31일까지 특성화고에 전입한 학생에 대해서 특성화고에 입학한 자로 인정한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 반영입니다. 올해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대학에 기회를 주었는데요.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대해서는 경기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홍익대, 미술계열에 대해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이 반영이 됩니다.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1호부터 9호까지에 대해서 감점제를 이용하고 8호와 9호는 부적격으로 이렇게 처리함을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개 호에 대해서 걸려 있다 이럴 경우에는 상위 조치 사항을 적용하는데요. 고려대학교는 경기대학교는 다르게 2개 호가 걸릴 경우 2개 호에 대해서 모두 다 점수로 반영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단위 통합 및 계열 모집 대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상명대, 서강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통합 및 계열 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 꼭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고려대나 연세대를 보시면 모집 단위별로 2명 이내 선발합니다. 즉 전체적으로는 25명을 선발하지만 각각의 모집 단위 학과별로 2명 이내로 선발한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별 점수 활용 지표에 대한 안내입니다. 네, 점수 활용 지표는 백분위,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 기타로 이렇게 4개로 구분할 수 있고, 백분위로 선발하는 대학들은 경기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들은 한국항공대, 홍익대학교, 서울세종이 있습니다. 표준 점수와 그 다음에 탐구 영역에 대한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등 다수의 대학들이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해서 탐구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로는 서류 평가가 있는데요. 홍익대학교, 서울세종 미술 2단계에서 40%의 서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2024 대입 대비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변경 대학입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국어와 그다음 수학, 그다음에 탐구에 대해서 이렇게 인문 계열이든 자연 계열에 따라서 반영 비율을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대학교 예를 들면 국어에서는 2024 대입 대비해서 국어가 35로 좀 이렇게 퍼센트 비율이 줄었고, 그다음에 자연 계열도 30으로 줄었습니다. 대신에 수학이 증가하고 탐구 영역에서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중앙대학교인데요. 중앙대학교가 좀 특이합니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 따라서 2024 대입에서는 따로 국수, 영탐, 반영 비율이 좀 달랐다면 2025 대입에서는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한해서는 국수, 영탐, 인문자연 구분 없이 반영 비율이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역별 가산점 부여 대학입니다. 이제 수학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데요. 동국대, 아주대, 인하대, 세종대, 숭실대, 상명대, 동덕여자대학교 등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 중 택 한 과목을 선택했을 경우 반영 표준 점수의 3%에서 5% 이렇게 가산점을 반영을 해줍니다. 중요한 점은 숭실대학교인데요. 숭실대학교는 자연계열 1과 자연계열 2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5%, 7% 다르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명대학교나 동덕여자대학교에서는 백분위에 대해서 10%의 반영 비율을 가산점을 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사회탐구에 대한 가산점 부여 대학입니다. 인하대학교, 한양대 에리카, 중앙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변환 표준 점수의 3% 혹은 5% 정도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회탐구 과목 2과목을 모두 선택해야 하지만 변환 표준 점수의 3%의 가산점을 준다고 하니 이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영역별 가산점 부여 대학 과학탐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숭실대학교, 동국대, 아주대, 인하대, 한양대 등 과학탐구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좀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변환 표준 점수의 2.5%, 3%씩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과학탐구 2개 과목 모두 선택해야 하지만 사회탐구처럼 변환 표준 점수의 3%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직업탐구 같은 경우도 반영한다는 점이 특이했는데요. 직업탐구는 모두 다 직업탐구를 선택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특이하게 직업탐구에도 3%의 가산점을 준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중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에서도 과학탐구에 대한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과학탐구를 응시했을 경우 변환 표준 점수에 비율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점수 4점으로 가산점을 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국어, 수학, 탐구 선택 과목 필수 반영 지정 해제인데요. 국어, 수학, 탐구에 대해서 선택 과목 필수를 반영을 해제했죠.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 지금 선택 과목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자연 1과 자연 2에서 미적분과 기하에 대한 어떤 선택 과목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해당 모집 단위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 세종 캠퍼스에서 자연 계열에 대해서 미적분 기하에 또 제한을 두고 있고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과학탐구와 직업탐구에 대해서 탐구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대학이 있습니다. 네, 서강대학교죠. 2024 대입에서는 국수영탐 4개 영역 중 3개 영역에 각 3등급이라고 이렇게 제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2025 대입에서는 조금 완화해서 국수영탐 한 과목에 대해서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9 이내로 이렇게 약간 완화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직업탐구 영역 분석 및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직업탐구 영역 6개 과목이 성공적인 직업생활, 공업일반, 상업경제, 인간발달, 수산해운 산업기초, 농업기초기술 이렇게 6과목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전문선택 과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 다음 나머지 5개 과목을 계열별 선택 과목이라고 합니다. 네, 연도별 대입 직업탐구 응시자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4년도인데요. 2021 응시 인원을 보시면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같은 전문선택 과목에 대한 설명보다는 계열별 선택 과목인 상업경제, 공업일반, 인간발달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농업기술 기초하고 수산해운 산업 기초는 응시자 수가 적어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상업경제를 보시면 2021년 응시 인원이 39.2%에서 2024 응시 인원은 31.6%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반해서 공업일반과 인간발달은 30.6에서 34.6, 24에서 27.2%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2024 대입 직업탐구 등급 구분 점수 현황입니다. 네, 상업경제, 공업일반, 인간발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4 대입에서는 3등급이 59점이었는데요. 상업경제가 2등급 65, 1등급 68로 되어 있죠. 네, 공업일반 59, 62, 64, 인간발달은 3등급이 60, 2등급이 64, 1등급 66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1등급은 상업경제, 2등급은 상업경제, 3등급에서 인간발달이 표준 점수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직업탐구 성공적인 직업생활 표준 점수인 100분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직업생활은 2022 대입에서는 1등급이 68점, 2023 대입에서는 68점, 2024 대입에서는 66점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오른쪽 표에서 보시다시피 표준 점수와 100분위의 관계를 보실 수 있는데요. 표준 점수가 최고점 68점에 대해서 100분위 98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중간에 개가 있는데요. 이 개는 동점자 수입니다. 네, 동점자 수를 잘 살펴보시면 위에서 밑에 하단으로 등급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막대 그래프의 크기가 그렇게 큰 변화 양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100분위를 보시면 최고점이 98로 나타나 있죠. 100분위가 1등급 구분 점수는 94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직업탐구 상업경제 표준 점수 및 100분위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 대입에서는 왼쪽 표에서 보시다시피 1등급 구분 점수가 70, 2023 대입은 70, 2024 대입은 68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면 표준 점수와 100분위의 관계가 다시 나타나 있는데요. 최고점 표준 점수 70점을 기준으로 해서 100분위가 99, 그 다음 1등급 구분 점수가 표준 점수 68점이 100분위가 96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중간에 개를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다시 나타나 있는데요. 막대 그래프의 크기 자체가 상단에서 하단 등급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차 커지는 양상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00분위는 앞서 성공적인 직업생활에 비해서 조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최고점이 99, 그 다음에 1등급 구분 점수가 96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직업탐구 공업일반에 대한 표준 점수 및 100분위의 관계입니다. 공업일반의 2022 대입은 66, 2023 대입은 67점, 2024 대입은 64점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네, 오른쪽 표를 보시면 표준 점수와 또 100분위의 관계를 보실 수 있는데요. 1등급의 표준 점수는 64점으로 되어 있는데 100분위가 96입니다. 중간에 합계를 보시면 점차 그래프, 막대 그래프의 크기가 상단 1등급에 해당되는 부분과 2등급에 해당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등급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차 작아지는 양상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0분위가 96으로 나타나고 2등급은 86 쪽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앞서 상업경제나 성공적인 직업생활에 비해서 100분위가 좀 낮게 나타나는 그런 양상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직업탐구 인간발달 표준점수인 100분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간발달 2022 대입에서는 등급 구분 점수가 1등급이 70, 2023 대입은 68, 2024 대입에서는 66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네, 인간발달의 오른쪽에 표준점수와 100분위의 관계를 보시면 표준점수 66에 100분위 98, 1등급 나타나 있는데요. 가운데 개를 보시면 막대 그래프의 크기가 약간은 앞서 상업경제는 비슷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똑같진 않습니다. 예, 2등급에 해당되는 동점자 수가 좀 많죠. 상업경제와는 다르게 1등급에 해당되는 100분위가 98, 2등급 91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농업기술 기초에 대한 표준점수 및 백분위의 관계입니다. 농업기초기술은 2022 대입에서는 67, 2023 대입에서는 1등급 구분 점수가 70, 2024 대입에서는 70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표준점수 백분위의 관계가 나타나 있는데요. 중간에 개를 보시면 막대 그래프의 크기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점 커집니다. 네, 동점자 수가 점점 밑으로 가면 많아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1등급 최고점에 해당되는 백분위가 99, 그 다음에 1등급의 구분 점수에 해당되는 70점, 표준점수 70점에 해당되는 백분위는 97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네, 수산해운 산업기초는 워낙 응시자 수가 200명대라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직업탐구 6개 과목별 백분위와 표준점수의 관계를 한번 총합해서 이렇게 표로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네, 성공적인 직업생활, 상업경제, 공업일반, 인간발달, 농업기초기술, 수산해운 산업기초에 대해서 백분위에 대한 표준점수를 나열을 해봤는데요. 가장 높은 게 상업경제와 농업기초기술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인간발달이 그 뒤를 잇고 있고요. 가장 낮은 게 공업일반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네, 주요 대학별 직업탐구 6개 과목별 백분위 표준점수와 변환 표준점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각 대학에서 연말에 이제 탐구 영역에 대해서 변환 표준점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입학처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 제시되어 있는데요. 네, 연세대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에 대해서 통합 변환 표준점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표준 점수가 나와 있는데요. 앞서 보셨던 표를 오른쪽으로 끌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업경제에 70점, 농업기초기술 72점에 해당되는 연세대학교 변환표준점수, 탐구 영역에 대한 변환표준점수는 68.52점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인간발달과 성공적인 직업생활 66, 68점에 해당되는 연세대학교 변환표준점수는 67.75점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공업일반 같은 경우는 64점에 해당되는 표준점수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통합 변환 표준 점수를 보시면 66.56점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하고 달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에 대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각각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표준 점수에 대해서 직업탐구 점수를 확인해 보시면 농업기초기술과 상업경제가 해당되는 부분이 직업 67.5점으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인간발달이 67.16점, 그 다음 공업일반이 66.48점으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산해운 산업기초는 65.27점으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직업탐구와 사회탐구, 과학탐구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직업탐구와 사회탐구 한번 보시면요. 고려대학교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직업탐구 점수와 사회탐구 점수가 백분위 기준으로, 동일한 백분위 기준으로 어느 부분이 가장 큰지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대략적으로 보시면 왼쪽에 백분위를 보시면 83, 82, 83을 기준으로 해서 직업탐구 점수가 사회탐구 점수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네, 상단은 높게 나타나는데 82, 83을 기준으로 하단 부분에서는 직업탐구 하단 부분에서는 사회탐구 점수가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직업탐구가 사회탐구보다는 좀 상단 부분, 등급이 높은 부분에서는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 86, 87을 기준으로 해서 보셨을 때 상단은 과학탐구가 점수가 높고요. 하단은 직업탐구가 점수가 더 높음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를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수치를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직업탐구에서 과학탐구를 뺀 점수와 직업탐구에서 사회탐구를 뺀 점수를 오른쪽에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점수를 뺐다라는 건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맨 왼쪽 위에 보시면 직업탐구 점수가 변환표준 점수가 67.5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과학탐구는 71.75죠. 그럼 직업탐구 67.5에서 71.75를 빼면 마이너스 4.25가 나옵니다. 즉 과학탐구가 직업탐구보다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쭉 배열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직업탐구와 사회탐구는 직업탐구에서 사회탐구를 뺀 61.5에서 67.21을 뺀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0.28점이니까 직업탐구가 더 앞서다는 거죠. 네, 대략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0과 0.2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상단에서는 과학탐구 점수가 직업탐구보다 유리하고 상단에서 사회탐구보다는 직업탐구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이거는 작년 2024 고려대학교 변환표준 점수에 대한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제 사례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A라는 학생이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봤다고 하겠습니다. 봤는데요, 2등급 성공적인 직업생활 64점, 표준점수 64점을 받았고요. B라는 학생은 직탐을 보지 않고 과탐을 봤죠. 그래서 물리 1을 봤는데 3등급 컷에 해당되는 59점을 받았다고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라는 학생, 성직을 본 학생은 왼쪽에 쭉 보시면 고려대학교를 지원했을 경우 직업탐구 점수 63.56점을 받게 되죠. 그런데 물리 1을 응시한 학생, B라는 학생은 59점, 표준점수 59점에 해당되는 고려대학교 변환표준 점수를 보시면 58.82점을 받게 됩니다. 대략 두 개의 점수 차가 4.74점이 나죠. 이럴 경우에는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본 A 학생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경희대학교 사례입니다. 경희대학교는요, 변환표준 점수가 자연계열과 인문사회계열 이렇게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탐을 봤는데 우리 학생이 자연계열을 지원했다면 자연계열에 해당되는 변환표준 점수를 받게 되고요. 인문 쪽, 사회 쪽에 지원했다 그런다면 인문사회 쪽에 변환표준 점수를 받게 됩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A라는 학생이 똑같이 이제 경희대학교를 지원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경희대학교를 지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친구가 아까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에 64점, 2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를 받았죠. 그 다음에 B라는 학생은 물리원을 봤는데 59, 3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럼 64에 해당되는 게 경희대학교 자연캠퍼스를 보면 63.89가 되고, 그 다음에 물리 1을 본 학생 같은 경우는 58.82점을 받게 되죠. 두 개의 점수차가 큰데요. 이건 작년 기준입니다. 근데 올해 기준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희대학교는 과학탐구에 4점의 가산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보시면 물리 1을 응시한 학생이 58.8이니 거기다 4점을 더하면 중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62.82점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성공적인 직업생활 2등급 표준점수 64점을 받은 학생보다 그 학생의 변환표준 점수 63.89를 기준으로 한 1.07점 더 낮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응시한 학생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응시자의 직업탐구 응시 비율입니다. 네, 국어의 비율을 보시면 화법과 작문과 언어 매체가 있는데 2022 대입에서 2024 대입까지 주로 한 70% 정도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언어 매체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5에서 28% 정도, 약 30% 정도 이렇게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업탐구를 응시한 학생이 수학을 보면 2022 대입에서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67.9%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4 대입에서는 55.1% 정도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적분을 응시한 학생 같은 경우는 2022 대입에서는 24.5%였는데 점차 증가하여 2024 대입에서는 38.1%로 증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2024 대입 특성화고 특별전형 합격자 성적 분석입니다. 네, 수시 및 정시 대입별 모집 인원은 변화인데요. 2021부터 2025까지 전국에 대해서 변화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 때 2,564명이었는데요. 수시는 2025 때 2,629명, 약 2,600명 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는 2021 때 623명이었는데요. 2025 때 586명으로 대략 한 580선 선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에 대해서 한정해서 좀 보겠는데요. 수시와 정시 모집 인원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때 수시는 705명 모집에서 2025 때는 580명으로 줄었고요. 2021 때 정시가 417명에서 2025 때 58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23 기준으로 큰 폭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정시에 한정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입별 모집 인원 추이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대 수도권의 비교죠. 2021 때는 전국은 623명이었는데 수도권에서는 417명 모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2022, 2023, 2024 점차 감소하다가 2025 때는 똑같죠. 네, 즉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정시로 모집하는 대학의 전국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군과 나군과 다군에 대해서 모집한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가군에 235명, 나군은 220명, 다군은 136명 이렇게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색깔로 표시된 대학들은 전년도 입시 결과를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대학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각 대학별로 합격자 성적 분석을 말씀드릴 건데요. 중요한 점은 오른쪽 파란색에 보시면 합격자 성적 70% 컷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꼭 각 대학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대학교 말씀드리자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수탄 100분위가 4등급 초중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100분위 63.350에서 73.567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요. 단 호텔 외식 경영학부만 81.4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 대입 영업 평균 등급은 3.54 등급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를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대학 모두 입결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모집단위 통합선발이라는 점, 그 다음 모집 시기가 가군입니다. 차이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 등급 간 점수 차이, 직업탐구 변환표준 점수, 자연계열 사회탐구 반영 여부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고려대학교는 감점을 하고 있고 영어에 대해서 연세대는 등급별 환산 점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1, 2, 3등급에 한해서 보시면 감점이 각 등급별로 3점씩 차이가 납니다. 연세대학교는 등급별 환산 점수인데요. 각 등급별로 5점과 7.5점, 고려대에 비해서 점수 차가 좀 크죠. 직업탐구 변환표준 점수를 보시면 고려대는 과탐과 직업탐구, 사탐과 직업탐구 비교가 좀 해야 되겠지만 연세대학교는 통합 변환 표준 점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표에 제시가 되어 있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연계열 사회탐구 반영 여부는 고려대학교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앞서 보셨다시피 과탐과 그다음 직탐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죠. 연세대학교는 사탐도 반영되는 걸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경희대학교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합격자 성적 상위 80% 평균임을 확인하시고요. 2024 대입에서 국수탄 100분위가 사회계열은 3등급 초반에서 4등급 중반에 형성되어 있고요. 자연 및 예술계열은 3등급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영어평균 등급은 사회계열 평균 2.73등급, 자연 및 예술계열 평균 3.0등급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3 대입을 보시면 국수탄 100분위가 사회계열 3에서 4등급 초반, 자연 및 예술계열 3, 4등급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영어 평균 등급은 사회계열 평균 2.28등급, 자연 및 예술계열 평균 2.99등급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학교는 합격자 성적 평균을 제시하고 있죠. 네, 동국대학교 좀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모집 단위가 10개였습니다. 근데 올해 5개로 줄었고요. 각 모집 단위별로 2명씩 모집 인원을 선발하였습니다. 그러면 10명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모집 인원 감소가 10명의 감소가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수탄 100분위 3등급 중후반에 형성되어 있고요. 영어평균 등급은 2023 대입은 2등급, 2024 대입은 3.1등급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덕여자대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격자 성적 70% 컷이고요. 국수탄 100분위 4등급 중반에 형성되어 있고요. 영어평균 등급은 2024 대입은 3.6등급, 2023 대입은 2.6등급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서강대학교입니다. 합격자 성적 70% 컷이고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계열 모집을 하고 있고 각 계열별 모집 단위에 대해서는 하단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국수탄 100분위가 2등급 중반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인데요. 대학 수학력시험 반영 비율이 인문 자연계열이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 36.7%, 수학이 43.3%, 탐구가 20%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영어의 등급 간 점수차가 1에서 9등급 모두 1점씩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신여자대학교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합격자 성적 70% 컷이고요. 국수탄 100분위가 4등급 초에서 중반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종대학교입니다.
최종 등록자 70% 컷 평균 100분위로 제시되어 있고요. 2024 대입을 보시면 국수탄 100분위 4등급, 2023 대입은 국수탄 100분위 4등급, 모집 단위별 국수탄 100분위 편차가 크다는 점을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2024 대입부터는 IT 계열 모집을 했습니다. 2023 대입에서는 모집 단위별로 했다면 2024는 계열별 모집이 있었고요. 오른쪽에 2023 대입에 각 모집 단위별 국수탄 100분위를 평균을 내면 왼쪽에 2024 대입에 IT 계열 국수탄 100분위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종대학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숭실대학교입니다. 최종 등록자 100분위 평균 및 환산 점수 평균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수탄 100분위 2024 대입에서는 4등급 초중반에 형성돼 있고요. 모집 단위별 국수탄 100분위 편차가 크다는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항공대학교입니다. 최종 등록자 100분위 평균 및 환산 점수 평균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수탄 100분위 2024 대입은 평균 3.7등급, 2023 대입은 평균 3.6등급에 형성돼 있습니다. 영어평균 등급은 2024 대입이 3.72등급, 2023 대입은 2.7등급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입니다. 네, 최종 등록자 100분위 평균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평균 등급은 미제공하고 있고요. 각 대학의 경쟁률은 해당 대학 모집 단위 평균임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국수탄 100분위가 4등급 중반에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각 대학의 성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2024 대입 자료에 대한 성적입니다. 특히 이제 특성화고 특별전형 같은 경우는 모집 단위 수가 3명 이하이기 때문에 학생 및 학부모님, 그 다음에 입시 담당 선생님들께서는 이 점 꼭 유념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전형에서 직업 탐구를 선택 과목으로 인정하는 대학이 있죠. 네, 총 91개 대학이고요. 3개 교대 포함입니다.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호남권, 제주권 제시가 되어 있고요. 특히 경인교대, 청주교대, 광주교대처럼 3개 교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왼쪽 수도권에 서울대도 일반 전형에서 직업 탐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지원 전략 및 지도 방안에 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특성화고 특별전형 지원 자격 기준인 기준학과 동일 계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서울시립대처럼 전입일에 따른 지원 제한 대학이 있음을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대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율 선택이기 때문에 대학이 있는데 우리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해당되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시 미선발 인원의 정시 충원 선발에 따라서 수시 모집 충원 이후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모집 단위별로 모집하는 대학이 아닌 통합 모집일 계열 모집 대학 지원 시에는 경쟁률 추이를 꼭 고려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세대라든지 고려대에서 통합 모집 및 계열 모집을 하고 있죠. 이때 경쟁률 추이를 꼭 확인하셔서 전년도 대비해서 꼭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 3명 이하로 선발하는 모집 단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대입 입결뿐만이 아니라 경쟁률 추이 등을 살펴보며 지원해야 됩니다. 이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섯 번째죠. 직업탐구 대 사회탐구, 과학탐구의 유불리를 꼭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탐구 영역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표준점수라든지 변환표준점수 적용 대학을 잘 구분해서 어떤 점에 유불리가 있는지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일반 전형에서 직업탐구를 선택 과목으로 인정하는 91개 대학, 교대 포함도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진학.센.go.kr과 센진학 나침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에 가보시면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센진학 나침판을 활용하신다면 마찬가지로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5 대입 특성화고 특별전형 분석 및 전략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 대입을 위해서 달려오신 수험생, 학부모님, 그 다음에 입시지도 선생님들께 파이팅을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